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필라테스 스튜디오 고르는 법입니다. 제가 사실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필라테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많이 사진 보셨잖아요. 이런 사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기구에 누워 있기도 하고, 어떤 슬라이더 위에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무슨 의자 같은 데 서 있기도 하죠. 사실 이 모두, 네 개 모두를 다 이용해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사진은 매트 필라테스라고 하고, 두 번째에 있는 사진은 캐딜락,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건 리포머, 네 번째 있는 건 체어라고 불리는 기구들입니다. 매트에서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맨손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밴드나 이렇게 다른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리포머나 캐딜락 같은 데서는 매달리거나 본인의 몸무게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운동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들이에요. 이 이외에도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마는 배럴이라든지 계단같이 생긴 코어 얼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필라테스 자체는 사실은 운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어디서 뭐 살을 빼거나 뭐 몸매를 예쁘게 만들거나 이런 기준보다 사실 근육을 좀 강화를 시키고 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히스토리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게 길 것 같고, 그냥 아주 최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에 있던 포로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운동이고, 그걸 이렇게 모아내는 사람이 요제프 필라테스라는 사람이라서 필라테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제가 왜 필라테스를 선택했는지 말씀을 우선 드리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어제 잠깐 사무실에 갔었는데 모니터를 책상을 설 수 있게 올리지 않고서는 항상 몸이 이렇게 굽어져 있고 목이 나오고, 그리고 눈은 이렇게 항상 고개를 들고 있죠. 저랑 같은 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거북목이야 막 이렇게 놀리는 분들도 제가 몇 분 계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다 보면 온몸이 앞으로 나가고 굽어지고, 그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휴대폰을 보는 경우에는 되게 많은 경우에 저런 자세로 앉아 있죠.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그러면 괜찮은데, 저희 같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계속 컴퓨터를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보는 사람들은 이 자세들이 굳어져서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기는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쓰여져 있는 게 등이 이렇게 굽는 거죠. 등이 이렇게 구우면 허리 통증도 생기고요. 이렇게 가슴 앞, 새가슴 같이 돼가지고 라운드 숄더도 생기고, 고개가 앞으로 나가서 이 고개 때문에 목에 기본적으로 머리가 가지고 있는 하중보다 3배에서 4배 정도의 무게를 목이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목 디스크가 오고, 목 디스크가 오게 되면 어깨랑 팔을 거쳐서 상체가 다 아프게 되고요. 이렇게 허리를 반대가 된 C자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 허리 척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게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엉덩이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어떨 때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게,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게 이 자세 때문이에요. 제가 4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사진을 보면 등이 이렇게 C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굽어 있어서 정말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할 정도로 진짜 사람이 이렇게 구겨져 있다고 하나? 그리고 목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사실은 저는 목이랑 허리 디스크를 모두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해봤던 건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고 스트레칭하고, 여자들이 가장 만나기 쉬운 요가입니다. 요가를 해봤어요. 요가를 1년 정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격상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동안 있는 게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요가는 1대1 수업이 쉽지가 않고 단체 수업이 있는데, 선생님의 가이드를 급히 따르다가 자세가 막 이상해져가지고 끝나고 나면 되게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못하니까 굉장히 좌절감도 느껴지고,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조금 심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달려보자. 그래서 헬스장에 갔어요. 헬스장에 갔는데 되게 많은 PT 선생님들이 있죠. PT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정말 잘못 만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식단을 요구해서 사진을 계속 찍어서 보내라. 뭘 먹었냐? 어제는 뭘 먹었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에 뭐가 생긴다. 막 이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카톡으로 나르시고, 사실 저는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닌데 대부분 이제 PT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살 빼고 예쁜 몸매를 만들어주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때 많이 포커스를 해서 약간 사육당하는 느낌이
부담이 있어서 좀 헬스장을 딱 3개월 다니고 PT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땅히 할 게 없는데 조금 재밌는 걸 찾아보다가 플라잉 요가를 했었거든요. 플라잉 요가는 요가보다 조금 더 액션이 많아요. 사실은 플라잉 요가를 요가보다 조금 더 오래 했는데 요가를 하면서 진짜 이게 맨날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안 맞았었는데 이거 매달려 가지고 돌기도 하고 그리고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 보시는 거 강추드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걸 하다가 근육이 되게 많이 상했어요. 그래 가지고 근육통에 걸리고 병원에 가서 맨날 주사 맞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끈을 한 3번, 4번씩 감아요. 그러면은 발목에 이렇게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가는 그룹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케어를 못 받아가지고 저 같은 초심자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다치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단골 통증의학과 병원에 선생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필라테스를 한번 해봐라. 그게 더 낫다. 왜냐면은 사람 치료도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해봐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필라테스 학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자체 컨셉은 되게 뭐 많겠죠. 몸매도 좋아지고 예뻐지고 뭐 자세도 좋아지고 사실은 자세가 좋아지는 게 건강해지는 거고 그 자세가 좋아지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매달리거나 억지로 하거나 억지로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생겨 있고 이 생긴 거에서 조금 덜 다치면서 조금 더 바른 자세로 옮겨가기 위해서 조금 많이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이제 필라테스 학원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저희 집 주변에 필라테스 학원이 2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교에도 검색해봤어요. 저희 회사 주변에만 되게 작은 거리인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만 한 8개 정도가 있고 이 반경을 조금 더 넓히면 사실은 한 30개 어떨 때는 막 빌딩 하나에 3개씩 있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학원을 잘 고를까? 저는 사실 학원을 고를 때 이렇게 많은 학원들을 다 한 번씩 가봤어요. 집 앞에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있었던 거의 한 10몇 개를 다 가봤었는데 가보면서 제가 터득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인터넷에도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 학원에 선생님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픈 데를 막 눌러주고 당신이 이렇게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아파요. 이러면서 치료를 해줘.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이랑 비슷하게 물리치료를 배우신 분들이 만든 학원이 있어요. 보통 이제 학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장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 사람이 본인 친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학원의 종류가 보통 그렇게 물리치료를 하는 선생님이 원장이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한 사람이 1명씩 2명씩 모이다 보면 물리치료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은 학원들이 생겨요. 제가 알기로는 판교에도 물리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사실은 도수치료를 가면은 한 번 가면 막 20만 원, 30만 원씩 하거든요. 비싼 데는. 그렇게 하고 본인이 한 기간이 있으니까 10번 정도 다니고 나면 괜찮다. 괜찮다가 안 다니면 다시 아프다. 이러면은 사실은 치료가 아니라 잠깐 약을 쳐놓은 것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나 도수치료 되게 잘 맞고 나 이거 되게 좋아. 이런 분들은 물리치료 선생님들한테 가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가격도 가격이고 아픈 부분을 잘 알아서 잘 눌러주시고 잘 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체대에 다니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체대 다니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근육도 되게 잘 만들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헬스장 PT 선생님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 본인이 운동을 해보셨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되게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근육이 어떤 근육이 움직입니다. 뭐 이런 걸 되게 잘 설명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다니는 학원인데 저는 학원 선생님들이 다 무용과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건 맞아요. 저희 학원은. 근데 남자분들도 되게 많은데 근육을 늘려주고 어떤 근육을 늘려주면은 어디가 좀 더 아프고 어떤 근육을 당겨줍니다. 이런 거를 잘 알려주거든요. 사실 체육과랑 무용학과 선생님들은 두 선생님 다 자기네들이 운동을 하던 선생님들이라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근육이 생기는지도 알고 여기 제가 다 소개시켜드린 선생님들이 대부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막 해부학 이런 것도 많이 배우시고 하셔서 어떤 근육을 움직이면은 어떻게 아프고 저한테 뭐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아픈데요. 그럼 거기 아픈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아파서 어떤 게 계속 자극이 되면 이 근육이 좀 더 탄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허리나 목같이 우리 개발자들이 많이 아픈 부분들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운동을 할 때 선생님을 고를 때 코어 근육 운동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신 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옆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칭을 할 때 보통 허리를 옆으로 굽혀 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옆구리 쪽이랑 허리 쪽에 살을 많이 빼줘요. 그래서 허리 라인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쪽 등 쪽에 근육도 생기게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면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제 디스크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허리에 그 살을 빼거나 이쪽 근육을 잡아주는 게 운동을 그거 하나만 한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정말 맞지 않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종류를 잘 알고 제가 아까 했듯이 물론 열몇 개 학원을 저처럼 다 가볼 필요는 없지만 몇몇 개 학원을 좀 찝어서 선생님들을 한번 만나보고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체험은 보통 1회권보다 조금 싸거든요. 보통은 뭐 싼 데는 15,000원에서 비싼 데는 35,000원 정도까지 하는데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이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도 처음에 다녀봤었고 프랜차이즈를 한 6개월 정도 다녔었고 지금은 개인 스튜디오를 다니는데 프랜차이즈는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 필라테스를 시작했을 때 프랜차이즈를 갔던 이유는 가격이 싸고 시간 선택의 폭이 되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5시 수업을 못 들으면 5시 반 수업이 있고 6시 수업을 못 들으면 6시 반 수업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는 내가 언제든 가서 아무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단점이 생각보다 선생님이 되게 자주 바뀌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개인 스튜디오보다 페이가 좀 낮고 약간 엔트리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쉽게 따신 분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디테일한 수업이 많지 않고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필라테스를 어느 정도 해서 고수가 됐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면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 학원을 개인 스튜디오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개인 스튜디오는 조금 비싸요. 단가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선생님들 수가 제한적이라서 수업이 4시나 5시 이렇게 있는 선생님들을 만약에 개인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내가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유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한번 친한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만든 학원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싸우지 않는 한 계속 오래 있고 선생님들이랑 적응을 한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딱 만약 그룹 수업을 하더라도 우지은 회원님은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좀 친밀감이 있으면 제가 운동할 때도 조금 더 좋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학원에마다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무용학과 선생님들이라서 이렇게 발레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발레 대를 갖다 놓고 발레 자세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기는 한데 가끔 이렇게 해보면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똑같은 운동을 하면 좀 지겨우니까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해서 계속 운동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줘서 좀 개인 스튜디오가 저한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격증은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막 30몇 개 있다고 제가 검색해봤더니 들었는데 진짜 그냥 가서 6시간만 들어도 주는 자격증도 있고 열심히 해서 외국 가서 받아야 하는 자격증도 있는데 그거는 스탓이라는 STOTT라는 그 스탓이라는 자격증이 제일 유명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자격증도 되게 많아져서 사실은 자격증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선생님들을 만나서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막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업을 딱 받았는데 선생님이 그 전에 다니던 필라테스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흉곽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흉곽을 어떻게 닫나요? 흉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흉곽을 닫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척추를 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어디 부분에 숨을 깊게 들이시고 어느 부분에 힘을 주면 흉곽이 닫혀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게 흉곽이 닫히는구나라는 체험을 했어요. 사실 약간 그래서 홀린 듯이 이 학원에 등록을 하긴 했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고 대부분 이제 흉곽을 닫아라, 척추를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라 이게 다 그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말인데 본인이 경험한 걸로 초보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누구든지 알아듣고 따라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찾으면 정말 운동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에 이제 캐딜락에 매달리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팔에 근육이 조금 생기고 그래서 제가 좀 덜 무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혹시 되게 멋있는 사진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할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세 때문에나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면 도수 치료를 1년에 2번 이상씩 받으신다면 꼭 필라테스를 남자건 여자건 체험해 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려요. 진짜 아프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자세로 키가 조금 커질 수 있어요. 저는 필라테스를 한 이후로 매년 1cm씩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 있었을 때보다 좀 키가 좀 커진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운동하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